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왕 마스턴과 함께 여러분들의 금요일장 해외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지금 현재 구간에 꽤 많은 변동성이 나오는 크루드오일까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못다한 크루드오일 외신 쪽의 의견과 함께 골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의사순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 엇갈린 흐름을 보였죠. 자, 먼저 S&P 500 지수는 2776.50포인트 선으로 회복된 이후에 추가적은 회복하지 못하고 일단 그 자리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2776.50포인트로 0.2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0.55%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27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나스닥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더욱더 이어가지 못하네요. 오히려 다시 가격대 밀리면서 1.160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0.33%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골드는 더 크게 좀 하락이 나오면서 1290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1286.3달러 선으로 1% 넘는 급락으로 1.50%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66달러가 이탈된 이후에 65달러 후반대는 여전히 지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하락은 하지 않고 있지만 66달러까지 밀린 채 1.6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골드가 급락이 나오면서 1290달러가 이탈이 됐고요. 크루드오일도 66달러 깨진 이후에 또 빠르게 또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FX도 추가적인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1부에서는 크루드오일 해왕 마스터님 관망 의견까지 위아래 가격대 오펙 회의 전까지는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추세적으로는 보지 말고 현재 뭐 좀 열린 매도 매수 위아래 다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외신 쪽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은 오펙 회의에서 아무래도 증산을 합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이 사우디의 역시나 같은 에너지 장관을 만나서 앞으로 향후 18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단계적으로 증산을 함께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 사항은 오펙 회의 때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7월 1일 날부터 이제 150만 배럴의 이상 그 정도 수치 100만 배럴이 아니라 150만 배럴 정도의 단계적인 증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오펙 회의에서 거의 증산을 할 것이라는 결정이 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오일 가격은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이제 공급의 증대 여부에 달린 것과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5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나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전망치고 예상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은 증산을 할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희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0만 배럴 이상의 증산이 있을 것이고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증산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제 푸틴 대통령을 이제 목요일에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5일 시장에 있어서 협조를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조금 특이한 이제 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리비아가 지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한 메이저 지금 오일 포트가 지금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무려 24만 배럴 정도 지금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리비아 역시나 주요 이제 산유국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렇게 또 감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펙 회의를 앞두고 모든 것들이 좀 불확실한 지금 입장에서 마스터님 말씀 맞다나 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지켜보면서 관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일 가격이 증산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외신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정관 쪽에서 이제 세부 사항은 오펙 회의에서 좀 결정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오펙에 또 일단 좀 미뤄진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장에도 뭐 또 축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결이기도 했고요. 푸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나왔었던 상황인데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 원유 시장 안정화에 위한 양자 협정 체결을 예정 중이다라는 부분과 배럴 감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오펙 회의에 대한 부분을 좀 마스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자, 오펙 회의에 대해서 증산 또는 감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증산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증산을 한다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도적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일을 매도를 들고 갈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오펙 회의 직후입니다. 예, 그때 한번 관점을 좀 볼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 시황 자체는 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지지난주에 나왔던.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황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실 테지만은 지금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지난주죠. 예, 지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25일 5월 말에 400T가량 한 번에 떨어졌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증산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감산 축소를 진행해왔던 그 과정 자체가 보여지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없어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롱 포지션 자체가 다 청산이 되는 케이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강한 하방 압력을 일으켰는데 지금 말하는 시황 자체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왜냐면은 이 시황 자체는 러시아에서 감산을 할 것이다. 이거 자체는 지지난주의 효용성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리비아 관련이 굉장히 크고 이거 관련은 굉장히 좀 미비하다고 봐요. 감산 증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 장기를 들어가실 분들은 오펙 회의 이유가 적당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일 같은 케이스도 요새 최근에 좀 장세를 잘 맞췄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오일 자체가 여기서 저가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로 치고 갈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시그널을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그널에서는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왜 설명을 좀 드리냐면은 누적 수익을 꾸준히 쌓아왔던 시그널이기 때문에 왼쪽 위에 상단 왼쪽이 1년간의 누적 통계치입니다. 여러분들 시그널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진입 빈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시그널을 저희가 조금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그널상 조금 포지션을 드린다면은 65.90 매수 보시고 손절을 25틱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1년치 통계치를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누적 통계치입니다. 이 시그널 자체가 빈도수가 5회 이하라는 거는 오른쪽에 상단에 설명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지지난주부터 해갖고 누적 수익을 쌓았다는 거를 어떤 통계치로 내갖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65.90의 매수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손절을 25틱 정도 보시고 매수적 포지션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줄매도로 가기에는 시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65.90 매수, 손절 25틱 이 정도만 보시고 오늘 매매를 좀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좀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산에 대한 부분 함께 가격대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65.90달러에 매수적인 관점으로 손절 15틱이죠. 네, 그 부분 잡고 25틱 잡고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골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90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34%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적으로 잡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더욱더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지금 골드도 관망 들어주셨고, 저와 외신 쪽도 다운에 대한 의견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가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1290까지 이탈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288까지 밀렸는데요. 마스터님, 현재 부분에서,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2시간 안에 정말 가격 변동이 빨랐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유로를 제가 이제 사실 관망을 했죠. 유로를. 근데 지금 골드 지수 자체가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의 추가적인 상승이 요인이 된다면은 골드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만은 지금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전일 달러의 추가적인 엄청난 진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건 맞는데 지금 강한 지지라든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내려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상황 자체가 골드적 차트를 다시 한번 골드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자체가 일단은 지금 강하게 매도 부분으로 형성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포지션에 대한 이제 진입 자체가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 정도를 좀 염두하고 싶어요. 지금 추세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기에는 진입 단가가 평단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평단가가 굉장히 안 좋고 다음에 또 추가적인 월요일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도장을 보는 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때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체는 지금 시간이 다 지난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매도를 평단가가 안 좋기 때문에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월요일 날 이제 상방에 대한 조금 반등이 있을 때 그때 매도적 포지션을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골드 자체가 지금 이제 하락장을 이어가는데 1250까지는 장기적 포지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1250까지. 왜 1250이냐면은 강한 지지가 버티고 있는 구간 자체가 1250이라고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어제 전일 ECB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달러가 상방을 치는데 그 상방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게 유지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앞으로 골드 자체가 이 구간 1250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상황상은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 있고 125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추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 지지가 돌파 시 유로 장기적 매수 포인트를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도적 포지션을 당분간 지켜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매도로 곧바로 진입에 대한 부분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시황적인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입니다. 1250달러까지는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1250달러까지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매도적인 관점 열어보셔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골드에 대한 뭐 지지가 1250에서는 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역 분쟁이 골드 지지 또는 상승을 또 부추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무역 관련해 갖고는 크게 골드의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제 골드가 상승할 만한 그런 정책을 보려면은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있고, 골드 종목 자체가 사실 이제 통화랑 굉장히 밀집한 연관성을 보기 때문에 어제 전일 ECB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골드를 보실 때 개인적으로 어제 달러가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거를 조금 확인하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골드를 매매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무역 분쟁 자체가 엄청나게 심화되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골드가 상승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장도 이제 여러분한테 언급을 드리겠지만 중국 관련해 갖고 발언이 크고 나스닥 자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근데 골드가 하방을 유지하는 거는 어제 그만큼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통화적인 ECB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골드 자체를 매도적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거 자체를 유지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수익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1250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매도적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다. 근데 오늘 종목 자체는 이미 평단가가 다 내려온 상황이고 추세 자체도 밀린 상황이니까 굳이 매도 포지션을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월요일 날 반등이 좀 오시 그때 이제 추세 자리라든가 지지 자리를 찾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보시는 게 오히려 또 좀 더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무역 분쟁 관련해서의 골드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은 다운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다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가격은 워낙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오히려 골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금 골드는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에도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아주 장기적이거나 혹은 아주 강하게 일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달러가 워낙 강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쓰비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00선을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면서 주요한 어떠한 이 1300선을 깰 만한 촉매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KCSA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채 가격, 그리고 골드가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에도 인기가 많이 하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을 정말 실천에 옮긴다면 1309달러에서 1310달러 선까지 아마 하룻밤 사이에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IMF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부과가 전 세계의 무역 시스템을 저해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이제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워낙에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다른 마스터님들도 역시나 여러 번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 법칙대로만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골드 가격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하방 압력에 대해서 골드 외신 쪽의 의견도 함께 전달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골드는요 1287.1달러 선으로 1.45%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의해서도 골드는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은 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짚어드린 부분이지만 이 차트에는 바로 또 실현이 좀 크게 반영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는 달러 강세에 대한 하방 압력 제대로 좀 받은 상황이고요. 1286.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켜왔었던 1300달러와 1290달러대를 깬 상황으로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골드를 지금 저희가 전략을 함께 도와드리기 때문에 골드 상담 함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로 현재 보유 중이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1301달러에 매도로 들어가셔서 지금 청산 가격대를 또 물어보고 계세요. 지금 1301달러에 매도로 들어가셨고 보유 중이십니다. 지금 뭐 신규 진입을 현재 부근에서는 좀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보유하신 상황이에요. 1301달러에 들어가셨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 중이시면서 청산은 아직 안 한 상태라고 하시는데 마스터님, 지금 1301달러에 들어가신 분 청산 가격대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좀 더 보유하셨으면 싶어요. 조금 더. 이거를 오버로 좀 가져가세요. 오버로 가져가시고 본절 걸고 오버를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전저가 깼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암시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 잡고 또 매도 잡고 이거 자체가 오히려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1301달러에서 매도를 잡았다면은 저는 한번 끌고 갈 만한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달러 상승분에 대한 암시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추세대가 강한 지지가 나올 때까지 조금 매도적 접근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렸어요. 이거 강한 지지를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큰데 이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 좀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는 큰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한 200틱 정도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더 유용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수익 좀만 더 가지고 가시면 지금의 수익에 이제 2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무리해갖고 이거를 또 자르고 윗단에 올라왔을 때 이런 거 자체가 오히려 매매 빈도수만 늘리고 혼동되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좋은 포지션을 굉장히 잡으셨는데 이 포지션 자체를 좀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301달러에 매도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골드가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극대화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조금 보유 의견, 더욱더 좀 홀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지금 2%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5.59달러까지 깨지면서 2% 넘는 하락세로 현재 부근 66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5일 오펙 증산 전망이 2%대 하락세 현재 부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5.59달러 선으로 2.1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 자, 오늘 가격대는요. 67달러에서 이탈이 된 이후 66달러도 이탈이 됐고 65달러 중반대 가격대도 지금 좀 깨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점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증산 전망이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 지금 중반대 가격대를 또 방금 전에 깼는데, 말씀하신 지금 크루드오일 65달러 중반도 지금은 좀 위태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틱 차트 상으로는 완전히 매도 관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게 원웨이 시그널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 추세대 지지를 넘어갈 때까지 매도적 관점으로 해도 좀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일봉에서는 일단은 지지 저항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깨질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고려하신다면은, 지금 매도적 관점을 한 번 더 노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시그널상으로 누적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손절이 25틱이 나간 상황이에요. 25틱이 나간 상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점 자체를 조금 바꿔서 봐야 돼요. 이제 기준 지지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꼭 체크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65.90 매도 이렇게 보시고, 손절을 66.10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모든 포지션을 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관련해갖고.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를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망하고, 그냥 무포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지션을 쥐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워낙 큰 변동성 오늘장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루드오일은 2% 넘는 급락으로 65.56달러, 55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방금 전에는 65달러 중반대 가격도 깨졌지만 중반 가격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포지션에 대해서 좀 관망에 대한 의견 좀 살펴보시고 일단 추세와 가격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은 65.56달러 선 다시 한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거의 1시간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11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수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가격대에서 회복된 이후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은 7,280포인트 선으로 초반에는 S&P 500 홀로 회복이 됐었지만 나스닥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0.4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1.16200달러까지 소폭 다시 회복이 됩니다. 0.46% 상승세로 1.1620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286.6달러 선으로 1.48%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방금 전에 살펴보셨죠? 하락폭이 더욱더 다시 가속화되면서 65.51달러 선으로 2.2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시세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의 주요 지표는 유로존의 CPI와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태도지수에 대한 신뢰지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6월 소비자 태도지수는 99.3으로 월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가 강행 속에서 본장에서는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 오늘은 상품 쪽에서의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는 이전부터 밀려 있었던 상황이고 골드와 크루드오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다른 상품군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문자로 2605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천연가스도 봐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 내추럴가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흐름 어떠할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안에서의 크루드오일, 오늘 브렌트유도 많이 빠진 상황인데 천연가스도 역시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천연가스는 오히려 1% 넘는 상승세로 3.01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6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현재 부근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매수 쪽으로 가담할 수 있을지 또는 눌렸을 때 매수적인 관점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포지션 보실까요? 지금 일단은 매수적 단가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최근 장세에 대한 고가가 갱신된 상태니까 추가적인 고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자리, 지지 라인 자체에서 조금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추럴 가스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손익비가 이제 중요해요. 손익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제 톡스타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그 손절 자체를 30틱에서 50틱을 들고 간다면은 그 손익비 자체가 30틱에서 5틱은 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빈도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손익비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 월등한 상황에서 승률이 다소 높은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한 지지 라인 자체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내추럴 가스 관련해 갖고는 추가적인 매수는 볼 수 있다고, 차트 분위기상은 추가적인 매수를 볼 수 있다고 보는 편이고, 이제 강한 추세라든가 틱 차트 지지가 넘어가는 순간 이 하락 구간이 올 거예요. 하락 구간이 오늘 상승에 대해서 일부 다소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올 텐데, 그 지지가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매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평단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매수 보기에. 그죠? 그러면은 좀 한 차례 눌리시 그때부터 매수적 관점을 보는 게 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지지 저항을 좀 잘 받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980까지는 좀 눌릴 때까지 조금 유지하시다가 그때부터 매수적 관점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품군에서는 하락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자, 오늘장의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급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브렌트유는 74.13달러로 2.4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크루드오일과 브렌트유 간의 스프레드가 정말 꽤 많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저희가 짚어드린 상황이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두 종목 모두 또 동시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대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남겨주셨는데 역시나 또 다른 상품을 물어보시네요. 자, 구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3.1700선 현재 구간 0.97% 빠짐,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장도 밀렸고요. 일단 뭐 3.25 이상에서의 고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단순히 좀 추가적인 단기 흐름은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8에 대한 직전 고점 기록 이후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매도로 들어가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현재 포지션을 보유 중이신데, 마스터님 구리도 봐주세요. 매도 3계약, 평단가 328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3.28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그렇다면은, 지금 직전 고점에서 매도로 들어갔잖아요. 자,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포지션이 매도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끌고 갈까요? 일단은 제가 구리를 할 때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지표가 뭐냐면은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 그 구리 관련해 갖고는 중국 제조업 지수를 필히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중국 지표 관련해 갖고 좀 체크를 안 했는데, 차트만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청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유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여건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MACD를 조금 활용하시길 바래요. 지금 MACD 자체가 이제 일봉으로 조금 보시면 굉장히 좀 큰 수익이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잡으신 분은. MACD가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일봉상 연출이 된다면은 계속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더 길게 누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이 MACD 자체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양봉으로 좀 더 나오는 그림 자체가 펼쳐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장이니까 그때 완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분 청산을 하시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이게 음봉이 나온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며칠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잡고 버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 고가를 갱신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 이거 자체가 한 차례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놓인다.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약에 대한 운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계약수가 뭐 다계약이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유용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한 질문 저희가 상담까지 현재 청산 가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요. 자, 지금 개장한 지 1시간이 좀 지나간 상황인데 외신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로이터의 실시간 이제 기사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1시간 전쯤에 이제 발표된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이 7월 6일부터 이제 발효를 시작하게 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즉 25% 관세를 부과할 아이템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약 3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집계가 되고 TV나 또 혹은 소비재 제품들은 제외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상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짧게 좀 헤드라인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일요일에 이제 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접촉 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전화를 하겠다라고 오늘 금요일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갈지 또 이렇게 핫라인을 이제 주고받은 만큼 또 더욱더 긴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이라 더 많은 또 외신들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산 제품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강행과 중국의 기술 굴기 정조준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내달 7일부터 중국의 폭탄 관세를 강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시 또 험악해질 이 G2의 무역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라인에 대한 소식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황 속에서 외신 뉴스 나오는 대로 속보 계속해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재 신세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죠. 끝을 29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달러 인덱스는 얼마까지 오를 걸로 보고 계실까요? 라고 달러 인덱스, 다시 달러 인덱스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점, 여기서 더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 고점이 단기 고점이고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 저 여러 뭐 시나리오가 궁금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일단은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달러 관련해갖고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2 통화정책 이후에 고가가 갱신이 된 상태예요. 이거 자체가 저는 일단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은 어제 이제 강한 지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상황 자체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떤 뉘앙스 없이 상황 연출 없이 변곡이 올 만한 상황이 올까요? 이러면은 변곡은 안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변곡을 주려면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돼야 돼요. 예로 들면은 최근에 이제 유로가 여기서 달러가 고점을 만들었던 이유는 유로에서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은 연출되기 굉장히 힘들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고가를 예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몇 달러까지 보나요? 몇 달러까지 보나요? 이거 자체는 굉장히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2017년도부터 내려오던 강한 지지가 밀린 지 한참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를 요인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강한 지지 추세대를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는 매수 추세를 그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수 추세가 나올 때까지 좀 대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강한 지지를 찾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유로 매도적 포지션을 어디서 한 차례 더 볼 수 있을지, 이 지지가 밀리면은 유로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을지, 이 단계로 살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어디까지 고가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지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선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오일 자체가 50달러에서 놀고 있을 때 70달러 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80달러 간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73달러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지 달러도 이제 고가를 변곡을 만들고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 몇 달러까지 가겠냐 이거를 찾는 것보다는 어디서 한 번 더 지지받고 달러가 올라가냐 그거를 체크하는 게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달러가 어제 진폭에 대한 어떤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그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지지를 찾고 그 다음부터 매매하는 것이 좀 유로를 원활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로가 이제 데일리로 이제 따라붙기에는 굉장히 좋은 매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유로를 그 달러가 강한 지지까지 어떻게 좀 형성할 때까지 조금 관망하셨다가 그 지지를 찾은 뒤에 그 다음부터 유로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달러가 어떤 상황이 연출되기 전까지는 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고가 갱신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지지가 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로 매도적 접근을 앞으로 어디 포지션에 하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데일리 매매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 접근을 데일리 매매로 어디서 유로를 매도를 볼지 그 부분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강한 지지가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시황이 연결되는 순간 그때부터 유로 장기 매수를 한 차례 더 노릴 수 있는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시작하는 시작에 있어서도 오늘장 좀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끝자리 892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상품에 주력을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방금 전에 또 말씀 힌트도 주신 것도 같은데, 네. 다음 주에 일단은 오펙 회의가 좀 일정이 돼 있죠. 개인적으로 오펙 회의가 일정이 돼 있으니까 오일 관련은 조금 오펙 회의 이후로 좀 미루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굉장히 타이트할 거라고 좀 진행을 보고 있고,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지속적인 매도를 보는, 지속적인 매수를 보는 이런 장이 뷰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장이 형성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요? 네. 네네. 골드 매도적 접근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골드 매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시면은 강한 지지라든가 이런 붙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포지션 앉으신 분들은 급할 게 없어요. 좀 반등 오면은 그때부터 매도지면 되니까. 네. 다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급한 감이 있어요. 지금 한 30틱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월요일날 조금 반등이 왔을 때 그때 매도적 포지션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다. 이거는 매도 추세로 한 번 더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바니까 골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골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강한 지지 접근 시 그때부터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1301에 매도 지신 분이 있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아까 좀 언급을 드렸지만 더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좀 200틱 정도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니까, 만약에 다계약을 좀 포함하고 계신다면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오늘 자리에서 반청을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 자녀 포지션은 좀 끌고 가시는 방식을 유지하셔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지금 1301달러에 매도를 들어가신 분은 조금 더 홀딩 의견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좀 주요로 보셔야 될 것이 골드다.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좀 노려보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분에 매도로 끌고 가신 분들은 그 안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왜냐면은 한번 어쨌든 간에 이런 진폭 자체가 오늘 큰 하락이 오면요. 네. 반등이 와요. 반등이. 한 차례 반등은 와요.
이런 상황 자체가 놓일 수 있는 상황은 한 번에 반등이 오는데 그게 월요일 내지 화요일 이렇게 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좋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좀 더 이제 길게 보는 상황이 연출되면은 굳이 청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추세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고 지금 최근 이제 골드 자체가 최근 저가를 갱신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1301에서 매도 지신 분 같은 케이스는 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자르고 반등 올 때 그때 한번 쥐시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 포지션에 대한 조금 유효한 접근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한 번의 진입으로 좀 좋은 단가에 청산하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전문가 방송을 좀 자주 챙겨 보시지만 극점과 극점에서 항상 청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극점과 극점에서. 그죠?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직 자체를 엄청나게 잘 짜는 그런 것도, 그런 로직은 형성이 안 돼요. 자동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에 대한 관점을 한 번에 딱 쥐시면은 그거는 내가 이 라인이 넘어가면 청산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이 창출될 수 있어요. 제가 장기 포지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의 진입으로 300틱, 400틱, 500틱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마음이 편해요. 어느 정도 100틱 정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만약에 1301에서 아까 주신 분들이 만약에 1290이나 뭐 이렇게 해서 청산해 버리면 지금 상황이 아쉬운 거예요. 그죠? 막 80틱 이런 상황이 밀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쭉 끌고 가셔야 돼요. 어떤 기준 지지라든가 내가 보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근데 지금 전일 달러가 엄청난 상승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고,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추세 지지,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왜 1250을 조금 연출을 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지 라인 자체가 일단 넘었죠. 이 지지 라인 자체가 넘은 거는 여기까지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껍게서 일목균형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추세선만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같았으면 강한 지지를 받던 게 오늘 라인이 넘어갔는데, 아까 1301에서 지신 분은 굉장히 포지션이 좋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데, 이 밑단 추세선까지, 그죠? 지금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 못 지신 분들은 반등이 왔을 때 그때 지시면 돼요. 네, 무리하게 급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굳이 무리해서 극점 매매를 하겠다고 청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길게 누르셨다가 1250 윗단까지 조금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더 유지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의견을 다양하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함께 해왕 마스터님과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으로 또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많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박노혁 캐스터가 수고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시간은 어땠을까요? 네, 지금 오늘 뭐 무역 분쟁에 관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보복 조치들, 또 트럼프의 또 디테일한 결정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오펙 회의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소식들 들어올 텐데요. 또 월드컵 기간입니다. 이제 앞서 제가 오프닝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수면 부족으로 거래량이 줄고 또 장이 덜 움직인 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해왕 마스터님 오늘 다양한 전략 함께 했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시황이라든가 이런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어요. 톡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시황 설명이라든가
그래서 전일 이런 나스닥 같은 좋은 포지션도 제가 언급해 드려요. 예, 이거 어제 톡스타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이런 포지션 조금 매수적 포지션 이런 자리를 조금 언급해 드리니까 톡스타 많은 참여 바라시겠고, 상황이 갑작스러운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갑작스러운 변동이 많이 와요. 지금 장세 자체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기보다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가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톡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해영 마스터님과 알찬 전략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정말 1281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더 큰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